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범위에 이제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 있는 작품도 나오지만 올림포스, EBS 올림포스 교재에 있는 문학작품들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올림포스 문학작품 중에서 먼저 강의를 좀 하기 좀 용이한 현대시 강의를 좀 같이 연계해서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신사고 국어 교과서 관련해서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하고 고재종의 첫사랑 강의 드렸는데, 고재종의 첫사랑은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도 있지만 올림포스 국어 교과서 문제집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박두진의 해는 진짜 낼만한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해두시면 이번에 출제가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왜냐면 낼만한 거리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가르치는 담당 선생님이었으면 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좀 잘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이고요. 선생님이 늘 현대시 공부할 때마다 옆에다 쓰고 시작하는 거 있죠? 화자 혹은 대사, 상황, 정서, 태도를 쓰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화자라는 것은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라도 작품 속에 나나 우리가 등장을 한다면 선지에서 시적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여요. 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2년에 보니까 나는 싫어란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3년에 가면 나는 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나라는 화자가 들어있는 시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나라는 화자가 뭐 하는 시냐면 제목이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제목을 해라고 설정을 했을까? 그러면 이 시는 해라는 대상이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는 화자가 해를 바라오며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해야 솟아라. 딱 보자마자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시면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많이 봤을 거예요. 먹고 싶어 떡볶이가 먹고 싶어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AABA 구조로 되어 있구나. 따라서 AABA 구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AABA 구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A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을 한다는 건 뭐죠?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 번째로 운율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건 운율, 리듬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운율 형성이 가장 기본이고요. 대신 해야 솟아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2개의 시어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식구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이렇게 여러 번 얘기 나온다는 것들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솟아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해야 솟아라는 말이 왜 중요한 거냐면 해야, 일단 첫 번째 포인트, 해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른다라는 건 일종의 혹격 조사를 이용해서 부르는 건데,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올 만한 포인트는 이 작품은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누군가한테 말을 건넨다라는 건 우리가 동물과 말을 주고받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상이 나와 말을 통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종의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건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인화라는 것도 함께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해야 솟아라고 얘기했죠.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쪽 가면 또 고운 해야 솟아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솟아라라는 말이 되게 반복되고 있는데 알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명령형 어미가 쓰였다고 알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가 쓰이게 되면 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뭐 해라 라는 건 그것들을 하고야 말겠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야겠다라는 거야. 해야 솟아라라는 거는 해야 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서와 태도에 의지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해가 솟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 담겨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소망이라는 정서도 함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많죠? 할 만한 것들이. 근데 주의할 거 뭐냐면 명령형 어미잖아요. 그 올리포스 문학의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유형의 문장을 통해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써있거든요. 의지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의지는 맞으나 명령형 어미라는 거. 선생님 청유형도 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문장은 맞지만 이 안에서는 청유형 어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해야 솟아라 그러면 솟아야 한다라고 솟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해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해는 또 어떤 이미지가 있죠? 해는 기본적으로 밝음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해, 밝음의 이미지 하나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맑게 씻은 얼굴. 그럼 맑게 씻었으면 깨끗해졌겠네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순수한 모습. 아, 너무 깨끗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거 이런 얘기하죠.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뭐 이런 이제 광고 문구도 있었잖아요.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어둠을 살라먹는다는 얘기는 어둠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니까 없애버리는 건 당연히 안 좋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뭐랑 반대인 거냐면 어둠이라는 것과 반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 서로 대조. 아, 얘랑 이렇게 해서 대조 또는 대립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겠네? 이런 걸 우리가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립적 시어, 대조 이런 것들은 출제의 포인트가 돼서 선지에 이제 함께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거죠. 대립적 시어를 통해 시상을 강화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네요. 아, 같은 말이 반복되네? 문장 구조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니까 통사 구조의 반복이란 말도 쓸 수 있겠고요.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고운해가 솟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낼 만한 거리들은 대립적인 시어,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의지를 발현하고 있다는 거, 혹격조사를 통해서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 아, 의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달밤에 싫대요. 그러면 싫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 달밤은 이 어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말이겠네요. 여기다 또 하나 쓸게요. 달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이쪽은 플러스네요? 맞아요.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똑같네요. A, 눈물 같은 골짜기에 B, A. 아, 진짜 많이 있네요. 그럼 달밤이 싫다라는 거는 현재 상황이 어둠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달밤이라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솟아라 라고 한 거예요. 해가 솟아 있으면 솟으라고 말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해가 없는 어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해야 솟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눈물 같은 골짜기. 눈물을 흘린다는 건 슬픔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현재 상황이 슬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눈물 같은 골짜기 뭐냐면 슬픔으로 가득 찬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고,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외롭고 무섭고 쓸쓸하고 뭔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현재 지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3년 가도록 하죠.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표준어로 바꾸면 너가, 너잖아요. 너. 그죠? 그럼 이 너가 누구죠, 여러분? 너란 단어는 해에게 너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면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듣는 대상이라는 전자에 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인화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아까 비슷한 말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팁이에요. 사람이 아닌 존재를 너라고 지칭했다. 의인화, 의인법. 이런 거는 말을 좀 바꿔서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는 청산이 좋대요. 얘는 좋다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아하. 해는 안 좋았지만, 해는 좋았고, 어둠과 날밤을 싫었지만, 그럼 여기다 또 하나 쓸 수 있는 거는 청산이라는 것도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청산이라는 단어. 되셨죠? 청산, 해, 어둠, 달밤.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청산이 좋대요. 여러분, 청산은 푸른 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파란 산은 없어요, 여러분. 네, 팁을 하나 주면요.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이 청산이라는 단어, 진짜 푸른 산, 파란 산은 없거든요. 그럼 요거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상향, 이상적인 세계라는 걸 우리가 살짝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산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은 싫은 거예요. 이상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헐.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정말 말씀드렸는데 비가 주룩 내리지 않아요. 그죠? 비는 주룩주룩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첩어라고 해요. 단어가 중첩된다고 해서 첩어라고 하는데 이 첩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전문용어로 이거 모양을 흉내낸 거잖아요. 의태어인데 그 중에서도 이걸 다른 말로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음성 상징어는 어떤 기능을 하냐? 자, 첫 번째, 음성 상징어는 선생님이 첩어라고 했죠.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넌 왜 이렇게 침을 질 흘리는 거야? 안 하잖아요. 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 반복되잖아요. 선생님이 설명했죠. 반복이 된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반복은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반복은 운율을 형성한다. 그러면 저기 있는 첩어는 반복되는 거니까 운율 형성할 수 있겠네요. 요게 AABA도, 즉 단어의 반복도, 시구의 반복도, 여기 나와 있는 음성 상징어도 다. 선생님하고 1학년생 중에 최근에 이제 개념 수업 들은 학생들은 개념 강의에서 운율 형성 방식에 대한 거 설명했어요. 그때 요거 얘기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만 나와도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깃을 치는 청산인데 깃은 날갯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산은 움직일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적인 존재가 날고 있다라고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건 청산은 살아 움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무생물에 가까운 존재인 건데 이 존재가 날고 있다고 라는 얘기는 일종의 화류법 같은 거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요.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이 화류법은 선생님은 설명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화류법이라는 건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청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살아있는 존재, 식물도 사실은 뭐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니까. 예를 들면 책상에 걸어간다라고 얘기하면 확실한 그거는 화류법이거든요. 근데 청산이 날갯짓을 하고 있다. 살아있지 않은 존재는 아니지만 사실 움직임이 없는 존재니까 그러면서 화류법을 볼 수 있는 요건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에 따라가시면 좀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청산이 있으면 홀로에 좋대요. 이게 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이상량이 있을 수만 있다면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외롭다고 했잖아. 너무 외로워. 앞에서. 아무도 없는 뜰에 나는 외로워. 이 달밤 너무 싫어. 그랬는데 근데 청산이 오기만 하면 난 이 외로움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산 하나면 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계속해서 AABA 구조인데요. 사슴이라고 한 존재는 여러분 비교 좀 해보죠. 사슴과 놀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칙범을 따라라는 말 나와요. 여러분 칙범은 호랑이잖아요. 호랑이와 사슴을 비교하면 칙범은 강자죠. 얘는 강자. 그런데 앞에 나왔던 사슴은 약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슴과 여기 있는 이 호랑이가 함께 만나면 결국은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호랑이와 함께 어울리면서 사슴도 함께 어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불어서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잘 봐요, 여러분.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넌 당연히 해겠죠. 꽃도, 새도, 짐승도.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게 되면 이 사슴은 약한 존재잖아. 그럼 꽃도 약한 존재고 새도 약한 존재. 짐승은 얘네들에 비하면 센 거니까 이렇게 갈라본다면 칙범은 짐승,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슴은 뒤에 있는 꽃과 새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이러한 약자들도 강자들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약자와 강자가 한 자리에 모여있다는 것들은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모두가 화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왜? 해가 오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해가 오는 상황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워이 이것도 음성상징어겠다. 반복이니까.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겠다라고 얘기해요. 뭐 누려보리라 뭐뭐 하겠어 라고 하는 거니까 의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애띠고 고운 날, 이제 이게 뭐냐라는 거죠. 애띠고 고운 날이라는 건 뭐겠어요? 앞에서 이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리면 강자와 약자가 하나 된, 즉 화합의 시간. 그거를 우리가 애띠고 고운 날. 그렇다면 애띠고 고운 날은 해와 연결되는 여기에 들어갈 말이겠네요. 그럼 아까 앞에서 봤던 눈물 같은 골짜기는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아무도 없는 뜰도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정리해보면 선생님이 살짝 종이를 덮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선생님이 급하게 급조를 하나 해볼게요. 이거를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일단 지우고. 도식화를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배운 것들을 토대로 갖고 한번 도식화를 해보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세계가 존재하죠. 근데 이거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세계도 존재해요. 그죠? 이렇게요. 그럼 부정적인 세계는 뭘 의미하냐? 일종의 현실 속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 긍정적 세계는 아직 오지 않은 이상적인 세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렇게 부정적 세계와 긍정적 세계에 대해서 살짝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부정적 세계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아까 어둠이 시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달밤도 싫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눈물 같은 골짜기도 싫어라고 얘기했으니까 눈물 같은 골짜기도 여기에 들어가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인 것들은 선생님이 세모로 표시를 좀 해볼게요. 부정적인 것들이니까. 자, 그럼 긍정적 세계에 속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아까 보니까 일단 해야 솟아라, 그리고 달밤은 싫지만 청사는 좋아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애띠고 고운 날을 내가 누려보겠어 라고 했으니까 애띠고 고운 날이라고 하는 것들은 좋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하나 조금 미적지근해요. 뭐가 미적지근하냐면 이게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애띠고 고운 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공간이냐,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죠. 자, 이 공간은 한 번 더 가도록 하죠. 여기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할 수 있는, 칙범과 사슴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평화로운 세상,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이러한 세상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소망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세상을 만들겠어 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가봅시다. 이것만은 꼭꼭꼭 선생님 매번 수업 때마다 정리해드리는 부분이죠. 자, 마무리 정리해요.
화합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화합,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런 화합이 일어나게 되면 평화로운 공간이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 플러스 의지 정도까지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번.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가 드러난다. 뭐였죠? 방금 밝음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요거는 이상에 관한 부분이었고 어둠은 현실에 관한 부분이었죠. 설명 다 했어요. 다음 두 번째. 19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는 거. 시어의 반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것도 있었죠. 예를 들면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하나 쓸 수 있는 건 유사한, 유통반이라고 했나 얘기하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도 아까 있었죠. 이런 음성상징어도 마찬가지고 음성상징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19의 반복 전부 다 운율을 만들어준다는 거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죠?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세 번째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해서 의지를 발현하고 있다. 청용 어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보자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너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의인화된 존재로 말을 걸고 있더라.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공부하시면 웬만한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정리 끝! 여기까지. 자, 사실은 우리가 문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감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 분석하거나 하는 것들은 올바른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른다는 전제를 깐다면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찾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듣는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선생님한테 들은 시간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새로운 시를 보더라도 함께 분석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포인트들은 다 짚어드렸으니까 이거 위주로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시고 꼭 문제풀이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아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로 만날까요? 기대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